안녕하세요. 케어요 뉴스 김영울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6시에 보내주시는 칼럼들, 참 지혜가 담겨 있어서 저도 즐겨보는데요. 오늘 저희는 그중 한 편을 가지고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언뜻 보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영국의 이민정책 이야기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칼럼을 곱씹어 보니까 이게 마치 우리의 미래를 비춰주면 좀 섬뜩할 정도로 선명한 거울 같더라고요. 특히 우리의 의료 시스템, 더 나아가서는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거울이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NHS를 그야말로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는 이 정책 평화의 파장을 아주 생생하게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을 통해서 이 초고령화와 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거의 똑같은 숙제를 풀어야 하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 핵심이 대체 뭔가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비자 정책 하나 바꾼 것 같은데 이게 뭐 지진에 비유될 정도로 충격이 크다고요? 지진이라는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핵심은 무기한 체류 자격, 영어로는 ILR이라고 부르는 제도의 조건을 바꾼 건데요. 이게 사실상 영주권이나 마찬가지인 아주 중요한 지위거든요. 아, 영주권 같은 거군요. 네. 그런데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갑자기 2배로 늘려버린 거예요. 5년에서 10년으로요? 아니, 잠깐만요. 인생 계획을 5년에 맞춰서 세우고 온 사람들한테 갑자기 5년을 더 기다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기간을 늘린 게 아니라 거의 약속을 깨버린 거라 다름없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약속을 깬 거죠.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길래 이렇게 파장이 큰 거죠? 바로 그 누구가 문제의 심장부예요. 이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요. 바로 영국 전체 간호 인력의 4분의 1, 그러니까 약 2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간호사들이에요. 4분의 1이요? 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NHS라는 그 거대한 시스템을 떠받치는 기둥 중 하나예요. 그런데 영국 왕립간호대학 RCN의 조사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RCN 조사요? 네, 이 정책 변경 때문에 무려 5만 명의 간호사가 영국을 떠나는 걸 고려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5만 명이요. 잠깐만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병원 간호인력 전체가 한꺼번에 사표를 내겠다. 이런 수준의 충격 아닌가요? 거의 그 정도의 충격이죠. 이건 그냥 인력 유출이 아니라 시스템 붕괴 위기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그렇죠. 시스템 차원의 위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지점, 칼럼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 간호사들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을 때 방호복 하나에 의지해서 의료 현장 최전선을 지켰던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그분들이군요. 네, 그때는 우리의 영웅이라고 박수갈채를 보내더니 이제 와서는 그들의 미래를 그냥 송두리째 흔드는 정책을 내놓은 거죠. 정말 엄청난 반전이에요. 와, 영웅 대접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미래가 불투명한 이방인으로 만들어버린 셈이네요. 이건 정책의 합리성을 떠나서 인간적인 배신감이 엄청나겠는데요? 그 배신감이 여론조사 수치에 그대로 드러나요. ILR이 없는 간호사의 60%가 이번 변화가 영국에 남으려던 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고요. 상당수는 영국을 떠나는 게 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예요. 이건 단순히 직장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기반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아주 폭력적인 경험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영국이라는 거를 우리 쪽으로 한번 돌려보죠. 이 씁쓸한 풍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은 뭘까요? 칼럼은 관점의 문제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의료 인력을 단순한 노동력으로 보느냐, 아니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적 자산으로 보느냐, 이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를 말하고 있어요. 아, 노동력이냐 자산이냐? 그렇죠. 영국 간호계가 정부를 향해 고숙련 전문 인력을 정치적 축구공처럼 이리저리 차버리지 말라고 비판한 대목이 핵심을 꿰뚫어요.
정치적 계산이나 단기적인 경제 논리로 이들을 그냥 도구처럼 다루는 순간 그 피해는 결국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과 사회 전체에 돌아가게 되거든요. 정치적 축구공이라니 정말 아픈 비유네요. 필요할 땐 쓰고 정치적으로 불리하면 그냥 걷어차버리는 그런 소모품이 아니라는 거군요. 이건 단순히 인력을 채우고 비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가 전문 인력을 어떻게 존중하고 대하는가에 대한 뭐랄까 철학의 문제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의 부재는 곧바로 신뢰의 붕괴로 이어져요. 여기서 거울이 비추는 두 번째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예측 가능성의 상실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내 인생에 5년, 10년을 걸고 타국으로 이주를 결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기 규칙이 바뀐다. 이건 신뢰를 완전히 깨트리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민정책의 수정이라는 어떤 행정적 용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본질은 국가 신뢰도의 문제예요. 칼럼에 나온 영국 간호사들의 답변이 이걸 직면하죠. 처음부터 조건이 10년이었다면 영국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와,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네. 한 국가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야말로 이 글로벌 인재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영국은 단지 5만 명의 간호사를 일을 위협에 처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영국으로 오려고 할 단음 5만 명, 그리고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고급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이를 위험에 처한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이건 우리나라의 외국인 비자나 영주권 제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 같아요. 단기적으로 몇 명을 더 유치하는 것보다 한국은 한 번 정한 약속은 지키는 나라라는 그 신뢰를 길게 쌓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단순히 제도적인 안정성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울에 비친 세 번째 모습, 바로 기여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과 연결이 됩니다. 보상 문제.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목숨 걸고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돌아온 것이 불이익에 가까운 정책이라면 그 누구도 그 사회를 위해 다시 헌신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이건 단순히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나 훈장 수여 같은 상징적인 보상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기여를 존중한다면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보상이겠죠. 바로 그거예요. 이민 정책을 단순히 노동력 수급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때 흔히 발생하는 오류인데요. 한국도 앞으로 외국인 의료 인력 유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등한 구성원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정말 중요해요. 안정적인 체류 보장은 물론이고 자녀 교육 문제나 사회 문화적인 통합까지 지원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이 없다면 결국 우리도 영국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관점, 신뢰, 보상이라는 키워드가 사실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칼럼은 이 모든 문제가 시니어의 관점에서 보면 갑자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된다고 강조해요. 이건 더 이상 남의 나라 정책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 앞을 나와 내 부모님을 돌봐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잖아요. 이미 의료 수요가 공급을 추월하기 시작했고 특히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간호 인력 부족은 거의 재난 수준에 가까워요. 재난 수준이요? 네. 서울의 대형 병원만 생각하면 이 문제가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신 고향의 병원, 요양시설을 떠올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곳에선 간호사 한 명이 그야말로 생명줄이거든요. 그렇네요. 당장 우리 부모님이 사는 동네 병원에 간호사가 없어서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의료 인력은 더 이상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되는 거군요. 필수를 넘어서 어쩌면 지역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칼럼은 더 적극적인 정착 지원과 사회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단순히 부족한 일손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우리와 함께 늙어가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도를 설계한다는 거죠.
결국 영국의 사례는 인구 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등인 셈이네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현관문 앞에 닥친 과제라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건 이 거울을 보고 그냥 큰일 났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을 제대로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겠죠. 영국이 보여준 실수는 우리에겐 아주 값비싼 교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국의 이민 정책 논란이라는 거울을 통해 한국의 의료 미래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정책 하나가 결국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문제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네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의료 인력 확보가 단기적인 수급 문제가 아니라 존중과 신뢰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국가 전략이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아주 명확한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문제를 비춰줌으로써 우리가 행동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영국의 거울에 비친 우리 사회의 균열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설계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칼럼에서도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안정적인 비자 같은 제도적 장치를 넘어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동네, 아파트, 직장 같은 생활 공간 안에서 외국인 의료인들이나 돌봄 노동자들이 정말로 환영받고 존중받는 이웃이자 동료라고 느끼게 하려면 우리 각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정책이 아닌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나 행동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텐데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